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투의 모든 것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전투의 장소에서 배웠습니다. 정서의 장소는 딱 바둑판에 정해져 있다. 근데 이 배우는 이유는요, 전투의 장소를 먼저 배운 까닭은 헛된 싸움을 하지 말자. 헛된 싸움이요. 이득이 없는 데서 헛된 싸움을 하지 말아라. 이득이 없는 가장 대표적인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중앙거리거든요, 중앙. 중앙에서 쓸데없이 싸움 펼치게 되면 중앙은 집이 생기는 게 내가 아니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득이 없는 싸움을 하면 사람이 이게 공허해지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잡으러 다니게 되거든요. 그게 쓸데없는 싸움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여러분들 바둑 보면 한쪽에서 그냥 막 여기서만 싸움이 펼쳐져요. 여기 이쪽은 아예 안 둡니다. 한쪽에서만. 근데 그런 싸움이 이제 바보 싸움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자, 여러분들 이제 전투의 목적이라는 거를 배울 겁니다. 자, 장소, 어디서 싸우는 걸 배웠어요. 근데 이제 싸움이라는 것도 목적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일단 원래 이것도 파고들려면은 한도 없이 파고들 수가 있고요. 프로 세계에서는 이제 굉장히 뭐 다른 또 개념으로 또 아주 어려운 얘기긴 한데 그렇게까지 들어가진 않고 일단 전투의 목적만 가볍게 또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1강과 2강까지가 어떤 큰 개념을 잡아드리는 강의가 될 것 같고요. 3강째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이 전투의 종류가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알파고,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전투되는 걸 하수의 행마라고 해서 아예 폄하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도 뭐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알파고시 정석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알파고시 정석은 이 귀에서 항상 시작이 돼요. 제 강의를 이제 들으신 분들은 많이 이제 아시겠지만 항상 제가 변을 차지하고 싸워라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알파고 바둑은 이 어쨌든 이 변으로 벌리는 것보다 귀 굳힘을 선호를 많이 합니다. 변으로 벌리는 거는 어차피 한 번 더 결국에는 울타리가 이제 필요하죠. 근데 이제 귀 굳힘은 한 번 지키면 이제 굳이 또 안 지켜도 되거든요. 그런 이제 이점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게 꼭 무조건 귀 굳힘은 좋고 변에 벌리면 좀 뭐 불리하다. 이런 개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 계속 바뀌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예전에는 이렇게 귀에서 시작하는 형태, 또 귀에서 다짜고짜 싸움이 펼쳐지면 하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알파고로 인해서 좀 바뀌긴 바뀌었어요. 어쨌든 그런데 그렇다고 모든 다 전투가 유리한 건 아니고요. 알파고 정석에서 이 진행이 되는 요런 몇 가지 정석에만 해당이 됩니다. 이런 몇 가지 정석 제가 짚어드린 건데 이것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요. 짚어가면 나와 끊는 요런 이제 알파고 싸움이 있는데요. 요런 싸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좋다고 하면 무작정 싸움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이 이제 알파고 정석이죠. 자, 이은 다음에 여기 밀어놓고 네. 손을 뺀다가 정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밀어갔다 그러면은 미는 이제 젖히면 끝나 싸움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좋고 나쁨을 떠나서 밀어오면은 상대는 이제 손을 빼요. 왜냐면 이제 귀 안쪽에 이익이 있고 여기에 이제 이익이 있잖아요. 여기를 이제 변을 차지해요. 여기를 두면은 또 손을 빼요. 또 여기 두면은 이제 그때 귀 안쪽으로 가요. 이런 식으로 한쪽에만 여러 개 두게 되면은 효율이라는 개념이 떨어져요. 처음부터 얘기 드리면 이제 너무 머리 아파 하실까봐 효율이라는 얘기를 일부러 안 하고 있긴 해요. 근데 바둑이 좀만 세져도 우리가 싸우는 걸로 이렇게 승부가 가려지진 않아요. 하여튼 전투의 장소에서 우리 1강 때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선수가 중요하다. 고급자가 되면 될수록. 그래서 귀에서 다짜고짜 싸우는 형태는 어쨌든 좋은 형태는 아니다.
근데 알파고식의 그 특수한 형태에서는 진행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대부분의 모양인데요. 우리가 이제 귀에서 어떤 형태를 진행을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변으로 이제 두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다짜고짜 싸움이 펼쳐져요. 붙이고 젖힐 때 끊는 이런 식의 싸움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대부분은 이 싸움이 이제 펼쳐진 변에서 펼쳐진다 그 말씀 드리는데 이렇게 싸움이 되지는 않아요 또. 이건 또 나중에 곧 나옵니다. 3강과 5강 사이에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요거는 개념으로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다짜고짜 싸움을 걸어간 적이 꼭 유리하진 않아요. 바둑은 먼저 끊으면 유리한 게 아니에요. 끊는다고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일단 다짜고짜 싸움이 펼쳐질수록 싸움을 걸어간 쪽이 불리하다. 그래서 이제 결국 전투가 되는 건데 어쨌든 이제 이 요도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 싸움을 펼쳐가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럼 요걸 이제 타개형 전투라고 그래요. 타개형 전투. 그래서 이제 전투의 종류입니다. 이 반면에 내가 세력이 많은 경우 있죠? 나의 세력이 많은 경우에 이렇게 돌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끊기면 안 돼요. 네. 모든 행마의 기본은 끊어지면 행마가 되지 않아요. 열심히 한 칸으로 열심히 나가야 되는데 이제 상황 파악 못하고 이렇게 두신 경우가 많아. 그러면은 흙은 당연히 이제 끊게 되죠. 그럼 흙돌이 많은 지역이니까 당연히 흙이 어마어마하게 유리한 싸움이 됩니다. 이런 싸움을 흙의 입장에서 공격형 전투라고 합니다. 공격형 전투. 이런 전투가 되면 굉장히 유리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다. 이게 상황 파악이 중요해요. 자, 이렇게 돼 있다. 같은 끄름인데 이거는 흙이 망하는 전투예요. 이거는 흙이 망합니다. 백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돌이 많을 때는 이렇게 상대가 들어오면은 열심히 도망쳐야 돼요. 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수요도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백이 무리수예요. 흙돌이 많고. 근데 이제 이렇게 상대 진영이다. 그럼 흙이 망한 거예요. 요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끊으세요? 라고 하면은 바둑은 일단 끊어야죠. 끊어야지 바둑이죠. 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요즘 이제 알파고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요. 어쨌든 3-3을 차지하는 형태 이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과정은 항상 제가 뭐 정석 강의를 많이 하지 않죠, 제가. 정석이라는 건 끝없이 변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열심히 외워봤자 이 쓸모가 좀 없다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정석에서 요즘에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는 이게 좋은 전투는 아니었어요. 누가 좋은 전투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런 식이 되면은 흙은 중앙을 둥둥 떠다니고 백은 양쪽 변을 얻기 때문에 절대 좋은 전투가 아니에요. 실제로도 알파고 이렇게 두던데 인공지능 두던데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좀 특수한 예고 주변의 배석이 좀 달라요. 그래서 무작정 따라하기는 어렵고 이것도 나중에 또 분명히 1강과 2강 개념 강의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내가 중앙을 두고 상대가 변을 차지하고 있는 게임은 좋은 게임이 아닙니다. 귀 안쪽은 얻어갔죠. 양쪽에 집을 뺏겨. 중앙은 두면 둘수록 공배거든요. 근데 이게 알파고 이전에는 무조건 무지하게 나쁘다 했는데 이제 요즘에 알파고 이후로 중앙에 대한 이 개념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중앙에 우리가 집은 안 되는 건 맞는데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 자리를 잡아 놓는 게 어쨌든 얘도 분명히 이득이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득이 있다. 이게 이제 알파고로 인해서 좀 증명이 됐어요.
근데 그거는 뭐 프로 구단들 얘기이고요. 프로 구단 중에서도 정말 뭐 신진에서 박정환 이런 친구들이 만드는 거라 뭐 어떻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자, 어쨌든 이 바둑의 전투는 크게 이 목적이잖아요, 그 목적. 그래서 전투 기본적으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타개형이에요, 타개형. 상대 모양을 이제 끊어서 거기 싸우겠다가 아니라 상대 모양을 지우겠다라는 의미의 타개형 전투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공격형. 공격형은 여러분들 바둑에서 제일 많고, 뭐 좋고 나쁨을 떠나서요. 그 다음에 어떤 이 수비형 전투라고 하는데 이건 너무 어려운 개념이고,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판의 바둑을 통해서 이제 전판의 휘전 게임이 있어요. 또 부분에서 끝없는 전투가 부분으로만 이어져요. 그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또 제게 여기서 설명을 좀 이제 적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어떤 공격형 전투가 있고요. 또 공격이나 그런 게 아예 안 나오는 전투가 있어요. 프로들 바둑에서 그렇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불리하면 싸우진 않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전투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권해드리는 것도 공격형 전투를 많이 해라. 그래서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린 게 뭡니까? 항상 변으로 벌린 수를 많이 둬라. 그러니까 알파고는 이렇게 두는데 변으로 벌린 수 두면은 들어올 때 공격의 기회를 갖고 둔다. 근데 요게 어디까지 통하냐? 인터넷 7단까지 통해요. 기원급수로 1급까지 통합니다. 그래서 1급이 나는 1급이야. 그런 분들은 프로 시점 두셔도 돼요. 알파고 인공지능 시점 주셔도 되는데, 아직 나는 기원 5급이야, 3급이야, 혹은 뭐 나 인터넷 나 5단이야 이런 분들은 구침을 두셔도 되긴 하는데, 벌림 쪽에 두셔서 공격적으로 판을 짜시는 게 훨씬 승률이 좋을 거다. 경험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전투의 과정에 대해서 하나 설명을 드리는데, 이거는 뭐 사실 많이 좀 설명을 드렸던 개념이에요. 자, 먼저 이 모든 이 시작은 귀에서 시작이 돼요. 이제 귀에서 가고, 그다음에 이제 변으로 이제 벌려 놓는다 이거죠. 근데 여기 들어가는 약점이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 그럼에도 일단 여기를 먼저 두진 않아요. 일단 다른 옆에 있는 쪽을 일단 차지하고 둔다 이거예요. 정서를 어떻게 두던 간에 두고. 그럼 일단 흑의 입장에서도 이게 일단은 걸치고, 벌리면 흑이 이거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백도 이렇게 벌려놓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다가 흑이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다 벌렸죠. 한 칸 벌림은 일단 벌림으로 얘는 벌림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좀 너무 좁아서 잘 두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벌림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비로소 이제 들어가는 수로 침입이 시작이 됩니다. 전투의 과정은 항상 이런 과정을 꼭 거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선을 두는 건 의미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야 돼. 그러니까 중앙으로 나가는 과정을 행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둑 여러분 두실 때 일단 우리가 순서를 알아야 되잖아요. 정석이라는 건 우리가 그냥 수없이 보기도 하고, 뭐 바둑TV, K바둑 이런 거 많이 보고 또 설명 들으면 대충 어떻게 따라해. 그런데 전투가 되면은 정석이라는 게 귀에서 벌어지는 순서 아닙니까? 두는 순서잖아요. 전투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두는 순서를 아셔야 되거든. 그래서 이쪽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괜히 밑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올라가야 됩니다. 이걸 행마라고 합니다. 행마란 중앙으로 올라가는 순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면은 모든 전투는요, 두 개로 쪼개져요. 그러니까 흑의 돌도 두 개로 쪼개지죠. 백의 돌도 두 개로 쪼개져요. 근데 이게 기본 딱 2대 2가 되는데 주변에 또 이제 돌이 오죠. 근데 보시면 전체적으로 하나, 둘, 셋, 네 개. 백이 하나, 두 개니까 전투는 돌에 일단 누구 돌이 많냐로 유불리가 정해진다라고 했죠. 일단 흑이 좀 유리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돌의 강약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어떤 돌이에요? 흑이? 자, 여러분 이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자, 이거 뭘 기억을 해야 되냐면은,
개념을 이해를 먼저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의 전술은 저한테 안 배우셔도 여러분들이 사실 뭐 4, 50년 바둑 두시면서 끝없이 싸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분에 대한 훈련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게 꼭 부족하신 건 아니거든요. 싸움의 어떤 이론적인 토대가 부족하신 거지. 귀에서 변에서 중앙에서 강한 기준이 달라요. 네. 귀에서 강한 돌은 귀 굳힘이 일단 기본적으로 강한 돌이에요. 자, 이거는 꼭 외워두시면 좋아요. 자, 귀에서는 굳힘이 강하다. 변에서는 벌림이 무조건 강한 돌이에요. 집이 있으니까. 귀와 변은 벌리고 귀는 굳힘을 통해서 자기 집을 확보합니다. 중앙은 집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앙은 호구를 쳐져 있는 걸 1번으로 칩니다. 호구 모양이 무조건 1번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이 대표 모양이 다르다 이거예요. 자, 근데 이제 중앙돌은 아직 없으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얘는 집이 없으니까 약한 돌이네요. 흙은 약한 돌인데 주변에 강한 돌 두 개가 뻗어 있죠. 그러니까 백이 불리한 싸움이에요, 대체로. 자, 그래서 이제 돌이 어떤 이런 식으로 끊어서 진행이 되는 거를 접근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전투의 모든 것이라는 과정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사실 이 가장 중요한 거는 전투의 승률을 높이는 거예요. 바둑은 제가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한 15년 해보니까요, 의외로 지는 걸로 괴로워하진 않아요. 사람들이 다.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그런데 기력이 높고 낮음을 통해서 뭘 못 견뎌하냐면은 자기들이 잡히는 걸 못 견뎌요. 잡는 맛이 이게 뭐 기가 막힌 거죠. 바둑은 저도 9판 져도 내가 한 판 잡아먹으면은 그냥 9번 진 거는 싹 잊어먹어. 잡는 기쁨이 최고인 거예요. 바둑에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이 바둑을 배우시는 많은 분들에게 일단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일단 잡히지 않아야 된다. 예. 전투의 모든 것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여러분도 이 강의를 들으실 때 다 어떤 목적이 있으실 거예요. 아, 내가 전투 잘해서 좀 잡아먹어야겠다. 물론 좋습니다. 저도 그걸 바라고요. 그런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 내 돌이 안 잡혀야겠다. 안 잡히면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도를 우리가 배우면 뭐부터 배웁니까? 엎어쳐서 그냥 넘어지는 것부터 배워요. 그냥 끝없이 엎어쳐 버리거든요. 저도 예전에 배우면은 그래요. 한번 배워본 적이 있는데, 유도 혹은 뭐 합기도 이런 것들 그냥 끝없이 얻어맞기 바빠요. 쓰러지기 바쁩니다. 태권도도 맞는 거부터 시작을 하고요. 바둑도 원래 그래야 되는 거죠. 바둑도 자기 돌을 수비하는 것부터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배웁니까? 그 체질이 안 맞잖아. 그래갖고 잡는 것부터 항상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게 잘 먹히다가요, 어느 순간 이게 잘 죽거든. 그럼 바둑의 흥미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바둑 두시는 분이 100명이다 치면은 여러분들 이거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상위권입니다. 대부분 절반이 10급이 안 돼요. 바둑 둘 줄은 아는데 10급이 안 돼. 어디서 포기하냐? 맨날 단수 치고 두다가 나의 돌을 살려야 되는데 상대도 잡으러 가다가 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주 단순하지만 결국은 이러니까 돌이 계속 잡혀. 요거를 이겨내는 사람도 한 절반에서 다 커트 당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점점 올라오시는데, 그래서 5급이 우리나라의 100명 중에 상위 30% 안에 드는 거예요. 최소한. 근데 거기서부터 안 늘어. 그래서 이 강의를 보고 계시지만, 우리가 10급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 돌을 안 살리고 잡을 생각만 하다가 죽는 거잖아요. 실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게 약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백이 살면 되는데, 이거 잡겠다고 두다가 막 두다가 안 잡히죠? 그러다가 한 방에 뚝 잡히는 거예요. 물론 아주 초보적으로 단수를 못 봐서 잡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다 이렇게 자기 도를 지킬지 모르면은 이렇게 잘 잡히게 돼 있어요. 자, 좀 더 수준이 높아지면은 딱 한눈에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내가 불리한 싸움이네. 그럼 백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안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백이 안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바둑이랑 얘도 그래서 포석이 중요한 건데, 지금 여기 흑돌이 이렇게 벌려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될 수도 있어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백돌이 많죠? 그러면 들어가면은, 자, 아까하고 똑같이 진행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아까 흑돌이 있을 때는 끊어서 이게 백이 좀 깝깝한데, 백돌이 있으면 다른 얘기죠. 늘고, 자, 사는 것까지 진행을 합니다. 살아 놓으면은, 이게 없을 때는 흑이 나가서 백이 할 게 별로 없고, 미리 와 있으면 더욱더 할 게 없고, 자, 근데 백돌이 있으면은 흑이 망하는 거고, 없어도 나가야 되면 백이 아주 잘 된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변을 차지하고 싸워라. 변을 차지하고 싸워라. 변을 차지했다면 싸워라. 그러니까 이 아주 단순한 개념이야.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변을 차지하시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유리하신 건데, 기력이 이제 1급쯤 넘어가면은 이제 좀 달라지긴 해요. 근데 그거는 정말 그런 강의를 제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때는 그런 강의를 하도 많이 했는데 먼 나라 이웃 나라 강의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개념의 강의는 일단은 전투의 모든 것에 대한 거를 이해를 높이신 다음에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전투의 목적을 우리가 배웠어요. 전투의 목적은 상대를 쓰러뜨리는 게 아니에요. 잡으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역설적으로 내 도를 잘 지키기 위한 목적이에요. 내 도를 잘 지켜지면은 상대가 알아서 죽어요. 여러분들, 이 바둑이라는 것도 결국 이게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병법이란 우리가 예전 중국에서 이 병법 훈련차 만들었다고 하죠. 전쟁의 목적이 상대를 죽이는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국민을 살리고 지키는 게 일단 1번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상대가 쳐들어올 때 지키는 게 목적이지, 상대를 일부 다 죽이려고 죽이는 게 목적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을 쌓는 게 그래서 쌓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바둑에서 이제 이 포석이라는 개념이 성을 쌓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전투를 잘 하시려면은 몇 개 기준이 필요한데, 일단 넓이에 대한 기준이 필요해요. 자, 두 칸을 두면 이게 좁다 넓다로 나뉘게 되는데, 두 칸은 너무나도 좁은 지역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바둑 두실 때 보면은 저 두 칸을 꼭 들어가요. 인터넷으로 한 3단 고 언저리 때까지는 이 바둑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두 칸을 벌려요.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설명했던 것도 여기 들어가시더라고요. 젖히고 막 끊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 죽어버려. 근데 이게 간격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얘가 거꾸로 안 죽죠. 거꾸로 이제 펴기 곤란해질 수 있는데, 이 좁은 지역에서 들어가는 거는 이제 잡히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좁은 지역에 들어가는 거는 안 둬야 되는데, 대표적인 좁은 지역이 두 칸이에요. 그러니까 두 칸 사이는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요. 인터넷 3단 때까지 꼭 두 칸 벌리면 여기 붙이는 분들 엄청 많거든요. 흑이 넘어가도 뭐 금방이고, 이렇게 둬도 곤란합니다. 그래서 두 칸 사이를 막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 바보 중에 바보다. 자, 세 칸도 있는데요. 세 칸까지도 좁다예요. 근데 세 칸은, 아까 두 칸은 들어가면 얘가 죽어요. 그냥 뭐 해보지도 못하고 잡히는 경우가 수두룩한데, 세 칸은 이제 우리가 좀 두신 분들 아시겠지만 잘 안 죽어요. 잘 안 죽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솔깃하거든. 그런데 이거는 이제 또 나중에 이제 제가 친이 문제 풀이 때, 침투 문제 풀 때 많이 설명드렸지만, 여기서 여기 이익은 갖게 되는데, 변의 이익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이익을 갖게 되는데, 설령 이 안에서 산다고 쳐도 백이 안쪽 공간은 얻어가지만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만수입니다. 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항상 즐겁게 바둑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수의 고민은 새해가 되어도 변하지 않지요. 싸우기만 하면 항상 망하는 이 하수의 서름은 23년에도 영원히 변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줄 최고의 강의, 전투의 모든 것이 출시됐습니다. 총 15년의 준비 기간, 핵심을 놓치지 않는 23개의 영상 강의, 강의를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460페이지의 교재가 여러분의 답답한 전투 능력을 뻥 뚫어 드립니다. 전투의 모든 것은 전투의 5대 핵심 사항을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는데요. 핵마, 요석과 패석, 급소, 강한 돌과 약한 돌의 구별, 이 모든 걸 하나로 묶는 전체 보기 등 5가지 핵심 사항을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여러분도 전투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02-554-3988로 문의주세요. 네, 중앙 뺏기죠. 여기 뺏기죠. 이쪽 좀 당하죠. 그래갖고 별 이익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침투 문제 풀 때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그 친위 문제 풀이를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 어쨌든 좁다예요. 그래서 안 둡니다. 근데 이제 좁다는 장단점이 또 있는 거죠. 이 좁다의 기준은 이 좁기 때문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들어갈 수는 없는데 자기 스스로 공간이 좁아요. 그래서 이 프로들의 바둑을 보면은 여기서 최대한 많이 벌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지키지 않는다 그랬죠? 중앙으로 올라가 이런 식으로 품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상대가 들어오게끔 유도해서 공격을 퍼붓는 형태가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어쨌든 하나, 둘, 셋, 넷, 5칸이죠. 5칸이니까 넓다가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기준을 잘 세워봅시다. 자, 2칸, 얘는 들어가면 안 돼. 5칸, 얘는 빨리 들어가야 돼. 그럼 그 사이에 3칸, 4칸이 있는데 3칸은 굳이 들어가지 않는다. 일단 변화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일단 3칸은 굳이 들어가지 않는다. 자, 4칸은 이제 곧 4강 때도 이제 그쯤에 나옵니다. 네, 일단 5칸에 가깝기 때문에 일단 빨리 들어간다가 돼요. 이게 전투의 목적이라고 했어요. 전투의 목적. 전투의 목적은 잡는 게 아니에요. 전투의 목적은 집을 뺏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점점 모양이 커지면 집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걸로 전투가 시작한다 했죠. 들어가는 걸로 전투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너희비에 대한 간격이 일단 1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기준이 또 필요합니다. 자, 제가 이 강의를 근데 너무 막 외우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제가 지금 23편의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수도 없이 얘기하기 뻔해서 그냥 일단은 개념을 잡아놓고 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전체 개념에 대한 이해가 빠를수록 부분에 대한 이해도는 더욱더 빨리 올라가겠죠? 예를 들면 이제 요 모양에서 흙의 돌이 어떤 돌이냐 이 판단이 좀 필요한데 흙은 살아있는 돌이에요. 살아있는 돌이어서 이거를 꼭 안 잡아도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요석과 패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으면은 요렇게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하겠네요. 이게 살아있으면은 이걸 잡는 게 그렇게 큰 값어치가 되지 않아요. 또 100이 여기를 둔다고 해도 흙이 2, 4, 6, 8, 10집입니다. 제가 강의 때 많이 말씀드렸죠. 6집 이하. 6집 이하는 얘는 좀 이상해. 예, 좀 불안해. 이상하다기보다는 불안해. 8집부터는 사는 거예요. 얘는 손 빼도 살아있어. 2, 4, 6, 8, 10집이면 손 빼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여기 두는 게 좋지 않아. 왜 좋지 않다는 얘기죠? 왜 좋지 않아요? 그걸 알아야죠. 이건 중요한 거예요. 이거 돌이 잡았는데, 이거 두면 내가 잡히는데, 이거 너무나 당연한 자리 같은데 이게 왜 나쁘지? 왜 나쁘죠? 후수가 되니까. 네. 후수가 되면은 이 반상에 보시면은
점을 차지한 쪽이 이 기준이 되는데 여기를 차지해서 양쪽에 이익이 있다 그랬죠. 양쪽에 이익이 독식해 갔네요. 100이 따라갔더니 또 이쪽 또 뺏겨 버렸네. 또 이쪽 두면은 귀 안쪽도 별거 없네. 중앙 끊기면 또 우울하네. 그러니까 이 돌 하나 잡는데 정신 팔려서 정작 핵심이 되는 곳을 굉장히 뺏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요석과 패석 요 개념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이 여러분들께서 우선은 선수가 이렇게 해서 중요하구나. 왜 중요하냐? 반상의 이권을 빨리빨리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자, 세 번째로 중요하신 게 있는데 이 선의 개념이라고 있어요. 선의 개념. 이 선의 개념은 제가 이제 수없이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이 바둑에서 이제 일선은 여기 일선은 도봐도 의미가 없죠. 일선 두는 게 의미가 없어요. 얘는 자동으로 죽었어 그냥. 자동으로 죽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일선은 사망선. 2선은 둘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망하는 거야. 누가요? 100이. 한 집밖에 늘진 않아요. 이거 망하는 거예요. 3선은 우리 흔히 실리선이다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조금 이게 좋지 않다가 되고 있어요. 요즘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알파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원래 1, 2, 3선은 이제 낮은 벌림, 4선은 높게 벌림인데 요즘 인공지능의 벌림은 다 하나같이 높게 둬요. 근데 이게 꼭 무조건 높냐 이제 그건 좀 사실 약간 아니긴 한데 어쨌든 이 개념을 잡을 때는 너무 처음부터 막 이게 뭐 프로 구단처럼 하시면 나중에 길을 잃어요. 그래서 일단은 자, 두 줄씩 나는 거 안 좋아. 예, 높게 가는 거야.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끝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모양 보시면은 선의 개념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1선 무조건 나쁘고 2선 나쁘고 3선 어쨌든 최근엔 좀 나쁘다. 예. 점점 더 높게 올라가는 추세라 그랬죠. 근데 그 얘기는 알파고 입장에서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중앙의 가치가 점점 어떻다는 얘기예요. 중앙의 가치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럼 중앙에 둬야 되는구나. 중앙부터 두면 안 되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자, 선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는데 이 선의 돌은 잡고 좋아하면 바보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1선이 뭐라고요? 사망선. 2선 뭐라고요? 패망선. 그러니까 요 돌을 잡았다고 좋아하면 좋을 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살기 위해서 그렇다고 여기서 이 선도 잡지 말라고 해서 손 빼시면 안 되고 살기 위해선 둬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좋은 선은 아니다. 자, 요거 일단 개념을 일단 잡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살리는 것도 중요한 급소고 머리 때리는 것도 급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돌이 중요한데 이 돌이 위로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자연스럽게 굉장히 유리하다. 요 개념 정도로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바둑에서 한번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들 선생님들 두셨던 모양 중에 이제 배흑의 요소가 이제 좋지 않은 수예요. 근데 이제 원래 지켜야 되는데 자, 끊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걸 잡으면 이제 수가 보이죠? 끊고 잡으면은 밀어서 두 점이 잡히는 게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건 좀 버려야 됩니다. 원래는 버려야 되는데 이거 버릴 줄 알면 1급이니까 제 강의 들으실 필요가 없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나가고 자, 나가고 밀었어요. 여기서 이제 누가 보더라도 보이죠? 뭐가 보여요? 두 점, 한 점, 2선에도 잡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망하는 거죠. 자, 실전에서 이렇게 두셨어요. 이 흙을 잡으신 분이 이렇게 두고 너무나 좋아하는 거야. 네, 너무 좋아해. 잡았다 이거죠. 잡고 망한 걸 모르고. 네. 그러니까 이 선의 돌은 이 선의 돌이 요석이 되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그래서
잡을 수 있더라도 나가고, 어쨌든 이제 있게 되면은 뚫고 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 선에 대한 개념이 중요한데, 나중에 이제 어떤 걸, 이제 예를 들어 어떤 걸 배우실 거냐면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제 미리 수업을 미리 받아봤잖아요. 그러니까 해봤잖아요. 여러분들이 뭘 힘들어하고 뭘 어려워하는 거 이제 대충 아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모양에서 여기서 이제 급소가 보이셔야 돼요. 급소가 여기도 급소가 있네요. 그렇죠? 또 급소는 여기도 있네요. 들여다보는 급소예요. 다 호구 자리예요. 하나가 더 있네요. 이거 중앙을 이제 씌우는 급소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세 군데가 있는데 어디를 먼저 두셔야 될까? 그러니까 뭐가 이제 나중 되면 처음에는 이런 거 들으면은 야, 이런 신세계가 열리다니 내가 그동안 무슨 짓을 하고 바둑을 둔 거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 기쁨은 잠시. 네, 왜 이렇게 바둑이 복잡한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뭐가 복잡해지냐? 이것도 호구자리 급소 좋은 수래매, 이것도 호구자리래매, 이것도 한 칸 씌움 좋은 자리래매. 뭐부터 둬야 되는 거냐 이거죠. 이때 선의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선의 개념이. 네. 낮을수록 1선, 2선에 가까울수록 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에서도 여기가 1, 2, 3선, 여기는 5선, 여기는 중앙 쪽이죠. 여기부터 두시는 거예요. 이쪽으로 두면 뭐가 나쁘냐? 받아주면 좋은데 도망가리면은 얻어지는 게 2선이잖아요. 별거 없는 거였죠. 이거는 나쁘냐? 이건 뭐 나쁘다 얘기할 건 없고요. 어쨌든 이건 그냥 그런 건데, 선이 낮은 쪽, 선이 높은 쪽, 선이 낮은 쪽, 선이 높은 쪽, 그러면은 선이 높은 쪽부터 무조건 차지하는 거예요. 이걸 또 터득하시면은 바둑이 무지하게 쉬워지기도 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좀 어렵기도 하고 그래요. 자, 어쨌든 이런 이제 개념을 설명드렸고요. 이제 여기 아까 한 점을 잡는 거는 하수의 사고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수라고 하면 이제 흔히 인터넷 3단까지예요. 여러분, 제가 구줍견한 하수는 기용급수로 그분들이 한 7급.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5급, 3급 요 사이가 되면은 이제 무작정 돌에 잡는 게 꼭 좋은 건 아니다.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이제 집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하수들은 여기가 이제 여기 두면 여기밖에 안 쳐다봐. 못 쳐다봐요. 그러니까 이게 막는 수를 둘 수밖에 없어요. 거꾸로 100 잡으신 분도 100이 이렇게 두고 흙이 받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수는 또 여기를 둬. 서로 100은 또 여기를 두고 있고 서로 끝까지 다 둬요. 더 이상 둘 데가 없을 때 그때 손을 빼셔요. 이건 이제 인터넷 3단 7급 때까지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4단 5단 넘어가시면은 그 개념이 여기가 훨씬 큰 거예요. 자, 보시면은 얘는 2칸입니다. 그래서 2선이고 여기는 하나 둘 셋 4칸이네요. 그럼 어느 쪽이 더 커요? 당연히 4칸짜리가 큰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게 몇 집짜리 저기 몇 집짜리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바둑의 바둑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넓은 쪽이 무조건 커요. 그래서 이 기준이 정확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예가 있습니다. 하수는 돌을 잡는 걸로 판단한다. 중수, 인터넷 4단, 5단, 6단 요 멤버들은 집으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이게 집이 크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고수는 모양의 간격, 넓이로 판단한다. 굳이 세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수들은 빨리빨리 둬도 그래서 잘 둘 수밖에 없는 거죠. 맞고 이렇게 뒀는데 여기서도 여기가 더 먼저예요. 이쪽에. 근데 하수는 잡는 게 기준이다 그랬죠. 그럼 잡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걸 둘 수밖에 없어. 그런데 대부분 그게 2선의 돌이에요. 따라서 이걸 잡아도 넓은 데를 뺏기면은 잡고서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넓이의 기준이 그만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거 이제 잠깐 이제 요거 초보적인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 이제 요즘 알파고식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붙이고 젖히고 2단 젖혀 요 정석인데, 뭐 이제 이 모양을 이제 단순 반복이 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귀 안쪽에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귀 안쪽에서 훗으로 마무리되는 거, 이렇게 되시면은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모양을 뺏기면, 넓은 강제를 뺏기면은 얘는 공간이 딱 닫혀 있어. 그러니까 넓이가 좁다 이거죠.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죽는데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그러면 나는 아예 안 둬야겠다, 그런 게 아니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백은 만사 제쳐놓고 넣는 게 정수예요. 왜? 흙이 뭐가 걸렸으니까? 사활이 걸렸으니까. 그래서 이게 나는 저기 무조건 안 둬야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안 둬야지가 아니라 점점 이게 자기가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바둑은 순서가 있다고 했어요. 얘를 영원히 안 둔다가 아니라 이렇게 두면 이제 백도 여기 두게 되고요. 두다 보면 여기 두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기 두고 하다 보면 마지막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흙이 차지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부터 차지해버리면은 같은 값을 당해도 흙이 넓이가 훨씬 넓잖아요. 처음부터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순서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득이 얻어지는 장소가 여기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었구나. 여기가 있고 자연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은 여기 정석 끝난 다음에 나는 이제 여기 둬야겠네. 그런 다음에 봐서 여기 두면 되겠네.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순서가 매겨지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거 잡히네? 그러면 얘가 1번인가? 그렇게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뀐다. 여러분들이 두는 게 다 틀렸다가 아니라 순서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모양으로 이제 그게 개념이 좀 잡히신 분들과 집만 따지신 분들은 이렇게 바둑이 돼요. 여기도 집만 따지니까 돌이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은 밑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고수는 이런 얘기 있죠. 고수는 중앙으로 가고 하수는 밑으로 간다. 실리를 아까 인터넷 4단, 5단은 뭐가 기준이 된다? 집이 기준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집으로 갈 수밖에 없어. 여기도 이제 뭐 이게 딱히 나쁘다고 전제한 건 아닌데, 어쨌든 너무 집을 밝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은 이거 집 생기네. 그리고 열심히 된다는 거죠. 하지만 너무 집만 밝히면은 이렇게 넓은 공간을 뺏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둑이 흔히 열대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백날 전투를 잘해봤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투를 잘하시려면 일단 토대를 잘 닦으셔야 되거든요. 전투를 잘하시려면 일단 판단의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뭐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판단의 기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일단 좁다 넓다의 기준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 칸으로 벌린 데 들어가면은 망한다. 두 칸은 들어갈 필요 없다. 3칸 들어갈 수 있지만 굳이 들어가지 않는다. 4칸 들어간다. 5칸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거의 기준을 일단 잡아드렸어요. 두 번째, 요석과 패석이 있죠. 쓸데없는 돌과 쓸데있는 돌 구분. 요거는 좀 이제 천천히. 자, 세 번째, 거기서 연장선상이 선의 개념. 선의 개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인터넷 4단, 5단 두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집을 너무 쫓아. 그래서 돌이 세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불리한 싸움을 자초한다. 자, 이제 네 번째 기준은 돌의 강약이에요.
강한 돌과 약한 돌에 대한 구별이 필요한데, 앞으로 이제 수없이 말씀드릴 거라, 어제 1, 2강은, 1강과 2강은 약간 이걸 그냥 축약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귀예요. 같은 귀인데, 백의 입장에서 뭐가 강한 돌이고 뭐가 강하지 않은 돌입니까? 네. 귀 굳힘은 무조건 강한 돌. 백은 집이 일단 없죠? 따라서 흑에게 백이 만약 이렇게 두었다. 이건 강한 돌에 또 두었기 때문에 이런 걸 바둑에서 뭐라 그럽니까? 중복이라고 하죠. 이건 좋은 수가 아닌 거예요. 여기를 뺏겨버리면은 집이 하나도 없죠. 책을 통해서 정리를 제가 잘 해놨으니까 여러분들도 책을 통해서 필기를 잘 하시기 바라는데, 한눈에 봤을 때 이게 강한 돌이냐 약한 돌 구분이 돼야 돼요. 백은 집이 없으면 약한 돌. 그래서 이쪽으로 오셔야 되죠. 두려면. 그러니까 이 형태는 흑이 오히려 강한 돌이에요. 거꾸로. 강약에 대한 구별 중요합니다. 이제 이렇게 한번 또 보실게요. 모양이란 건 우리가 수도 없이 바뀌니까. 자, 백이 정석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이제 이런 식이 됐습니다. 자, 흑은 이 돌과 이 돌의 구별이 필요하거든요. 어디에 두셔야 돼요? 뭘 지켜야 돼요? 약한 돌을 지켜야지. 근데 4, 5, 6단 분들이 뭘 택하냐면은 집을 택한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약한 돌을 찾아야 돼. 기구침은 일단 무조건 강한 돌. 얘는 벌림까지 돼 있네요. 그래서 이쪽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는 것도 내 멋대로 두는 게 아니라 급소를 지키셔야 돼. 급소는 기본적으로 호구 자리가 가장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 형태를 두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이제 배석으로 판단을 한다. 이게 이제 고급자의 영역입니다. 또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고, 같은 싸움이어도 지금 누구 돌이 있냐에 따라서 이게 판이하게 결과가 달라진다. 이 말씀을 드렸죠. 네. 지금 예를 들면 3-3을 파는 이 형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백이 젖혔어요. 일단 끊는 쪽은 외로운 끊음이거든요. 외롭잖아요. 흑이 하나밖에 없어. 일단 누구 돌이 많냐? 일단 백돌이 많죠. 그래서 백돌이 많고 주위에 상대돌이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은 이 싸움은 흑이 좋을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걸 배석이라고 해요. 주변의 배석이라고 하는데, 상대돌이 벌려져 있으면은 절대 끊는 싸움이 유리하진 않아요. 제가 그래서 무슨 말씀드린 겁니까? 그러니까 변부터 차지하라고. 근데 이게 만약에 반대가 됐다. 반대가 돼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달라. 이거는 무조건 싸우셔야 돼. 자, 끊고 나가고 빠지고 여기 지켜도 상대 오게 되면은 이거 누가 보더라도 흑이 훨씬 더 백을 압박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여기 백들 벌렸다. 그럼 나가면은 이게 흑이 백은 나가기만 하면요, 흑이 알아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백이 못 살아 있어서 힘이 떨어지는데, 벌려져 있으면은 2, 4, 6, 8, 10집이네요. 10집이면 강한 돌, 약한 돌? 네, 강한 돌. 그러니까 흑만 약한 돌 되죠. 그래서 프로들은 이 알파고 바둑은 싸우면서 변을 차지합니다.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알파고 따라가다가는 머리 아파서 쓰러져 바둑 못 둡니다. 저도 못 둡니다. 저도 프로들도 너무나 어려운 경지이기 때문에 실력 차가 거기서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변을 차지하고 싸우셔도 충분합니다. 프로 구단 되실 거 아니면 신진서처럼 프로들도 거기에 너무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변을 차지하고 싸운다만 지키셔도 충분히 성적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5가지 기준 다시 한번 말씀드렸죠. 요것만 달달 외우셔서 책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일단 그러면은 이 전투의 목적과 유불리를 알고 두면은 불리한 싸움을 훨씬 덜 하게 돼요. 불리한 싸움을 덜 하면은 당연히 승률이 올라갑니다. 아까 이 전투의 종류 중에 싸우지 않는 전투, 계산전도 있다 그랬죠. 이창호구단 뭐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 불리하면 전투를 아예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수비형끼리 바둑을 두면은 싸움이 아예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지키고 서로 먼저 지키니까. 상대 지킨 데를 들어가서 싸우는 게 불리하다는 게 너무 뻔히 아니까 지켜. 그래갖고 계산 끝내기로 승부를 겨루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들어갔을 때 이제 세 번째가 접근전인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먼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끊는 게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흙이 불리해요, 흙이. 예, 흙이 안 두는 겁니다. 네, 이렇게 늘고 이을 때 잡혀버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삼선의 돌이 끊어서 좋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요거는 기억하세요. 삼선의 돌이 끊어서 좋은 경우는 거의 없다. 좋은 경우는 뭐냐면 사석작전이거든요. 이걸 죽이려고 두는 거예요. 근데 지금 흑돌이 많죠? 흑이 자기 돌이 이렇게 많은데 죽고 있어. 그럼 잘하는 겁니까? 네, 그럴 리는 없죠. 근데 이제 반면에 예를 들면 이런 식이 되는데 백이 하나 열심히 도망쳐야 되는데 막 이런 식으로 흑을 잡고 살려고 해.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흑이 좋은 싸움이에요. 네, 백이 불리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바둑은 이제 앞으로 많이 말씀드리겠지만, 이 무리한 싸움과 유리한 싸움을 구별할 줄 알고 그게 구별이 되면 서두르지 않게 됩니다. 상대가 무리수를 줄 때까지 기다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공격형 전투라고 하는데, 어쨌든 유리한 전투는 뭐냐, 가장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항상 변을 잘 벌려놔라. 그때 상대가 원래 이제 이게 끊긴 수 두잖아요. 그럴 때 딱 끊어버려라. 그러면은 이거는 이쪽 가도 내 돌, 저희 가도 내 돌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유리한 전투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전투만 만들어내셔도 여러분들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양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이 됐다 쳐요. 네. 그러면은 벌린 돌이 여기 있죠? 그러면은 끊고, 네, 이런 식으로 싸움을 했을 때 벌린 돌이 있는 쪽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나의 돌이 많은 상황에서 끊는 거하고 이 벌려져 있을 때 끊는 거, 이렇게 두시면은 굉장히 유리하다 보시면 됩니다. 우선 그 수비형 전투 개념이 있거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비형 전투는 목적이 좀 달라요. 상대 모양 깨는 게 목적이 되는데, 자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상대가 이미 변을 다 차지했죠?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는 게 무리수예요. 그래서 이제 백은 지금 이제 바둑판에는 4개 이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귀 안쪽에 이득이 있고, 양쪽 변에 이득이 있고, 중앙에 이득이 있는데, 귀는 내가 차지했어요. 변은 상대가 이미 차지했어요. 이미 차지한 걸 뺏으러 가면 도둑놈입니다. 남아있는 쪽이 어디예요? 중앙이죠? 중앙을 자연스럽게 차지하기 위해서 이 싸움을, 불리한 싸움이지만 일부러 이런 식으로 자리를 이렇게 잡는 방식이 있어요. 이걸 이제 수비형 전투라 그래요.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네.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는 이유도 바둑판에 4개의 이권이 있는데 귀 차지하고 변 2개 상대가 뒀으니까 중앙이잖아요, 남은 게. 그러니까 중앙을 차지하겠다는 그 방법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버림돌 작전이 있고 그런 부분인데, 그건 이제 또 서서히 천천히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투의 1강에서는 전투의 장소에 배웠고요. 2강은 전투의 종류와 목적을 배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럼 개념을 한번 이제 개념 강의는 한번 요 정도 할 것 같은데, 이제 선명하게는 그려지지 않겠지만, 아, 이런 식의 전투가 있는 거구나. 네.
나는 지금까지 그냥 냅다 부쳐 끊고 싸우기만 했는데, 우선은 먼저 변 자리 잡고 중앙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변 차지하고 중앙 나오고 그 과정에서 싸우는 마지막 단계가 접근전인데, 나는 앞뒤 두 개 다 빼버리고 그냥 갖다 싸우기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바둑이 어느 순간 안 느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내가 모든 과정을 잘 밟아가면서 싸웠어야 되는데, 그 앞에 두 과정은 유리한 싸움을 만들기 위한 그 삿바 싸움이거든요. 근데 그거 없이 무작정 싸움을 해버리시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중요 핵심 내 어떤 이 바둑 기술이 있는데, 상대를 잡는 게 핵심 기술이 아니라, 첫 번째 선수에 대한 개념이 중요하고, 두 번째가 먼저 지킨다가 중요해요. 먼저 지킨다. 어차피 상대가 달려들거든요. 인터넷 한 4, 5단, 5단 때까지는 그냥 달려들기 바빠요. 내 돌이 먼저 지키면은 그냥 갖다 박는 거 잡기 바빠요. 6단부터 좀 달라집니다. 하여튼 먼저 이 강의를 오랫동안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판 전체에 대한 지도를 그려라. 이권이 되는 게 12군데, 13군데다. 그래서 좁은 데서 아둥바둥 싸우지 마라. 자, 상대가 다 집이 커 보이지만 4군데 이권을 가면은 중앙부터 두게 돼 있어요. 이렇게 두던 저렇게 두던 뭐 어떻게 두던 간에 중앙을 두게 돼 있어요. 그게 바둑두는 이치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면은 무리하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기밖에 이득이 여기밖에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바둑이 굉장히 급하고 무리한 싸움이 많다는 얘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3강부터는 이제 이 행마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돌이 움직이는 것이, 포석은 사실 이제 AI 포석과 정석의 모든 것 통해서 설명을 이제 웬만큼 드렸고, 이제 행마부터는 설명을 드린 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행마부터 차분하게 또 이제 전투의 모든 것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만수입니다. 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항상 즐겁게 바둑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수의 고민은 새해가 되어도 변하지 않지요. 싸우기만 하면 항상 망하는 이 하수의 서름은 23년에도 영원히 변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한방에 해결해줄 최고의 강의, 전투의 모든 것이 출시됐습니다. 총 15년의 준비 기간, 핵심을 놓치지 않는 23개의 영상 강의, 강의를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460페이지의 교재가 여러분의 답답한 전투 능력을 뻥 뚫어드립니다. 전투의 모든 것은 전투의 5대 핵심 사항을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는데요. 행마, 요석과 패석, 급소, 강한 돌과 약한 돌의 구별, 이 모든 걸 하나로 묶는 전체 보기 등 5가지 핵심 사항을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여러분도 전투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02-554-3988로 문의주세요. 공격 잘하고 싶으세요? 김만수의 공격의 모든 것, 당신도 공격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와우!